98쪽에 지난 시간에 이어서 98쪽 실전 모의고사 지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2007 실행해서 계산 작업 문제 모음 실전 지형 네, 나와 있네요. 김성식 씨 나와 있는 생물학과 점수 여기 지금 생물학과 총점이니까 점수의 합계를 구하는 건데 생물학과 점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는 조건부 합계를 구해야 되겠죠? 당연히 썸이 아니라 썸 if를 써야 되겠죠. 그래서 는 뭐야 는 썸 if 가로 열고 범위는 어디다? 학과가 되겠죠? 컴마 조건은 뭐다? 생물학과 합계 구할 범위는 점수 어려운 함수는 아니에요. 답은 옆에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준일자가 2월 10일이라고 위에 써있네요. 그렇죠? 그 기준일에서 2월 10일이니까 10에다가 5일 날짜를 소요기간을 빼는 거죠. G4를 빼주면 돼요. 주문일자. 그러니까 2월 10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15일날 납품을 해야 되니까는 2월 5일날에 주문을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고 근데 옆에 있는 납품일자는 왜 나온지 모르겠어요. 헷갈리라고 만들어 놓은 것 같아. 그러니까 는 데이라는 함수를 써야 되겠죠. 데이 괄호 열고 저기 기준일자 그래서 잠깐만 H 두 번째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니까 고정을 시켜야 되고 빼기 이해를 한다? 책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괄호를 앞에다 빼고 뒤에는 괄호를 빼줘야 될지 5, 3, 1 예 맞아요. 이 책에 있는 게 의미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책에 있는 게 틀렸다고 보기도 그런데 애매한 게 뭐냐면은 책에는 요 날짜에서 2월 10일에서 5를 빼래요. 2월 10일에서 5일을 뺐으니까 2월 5일이다 이거죠. 2월 5일에 대한 날짜 함수에 의해서 데이 함수를 빼줬는데 전 어떻게 했냐면은 2월 10일이라는 날짜에서 10일이라는 날짜만 데이 함수만 뺐어요. 그러니까 10 빼기 5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이거지. 답은 똑같이 보이는데 구조가 조금 어색해서 그러니까 는 데이 괄호 열고 H 두 번째 셀 고정시켜 놓고 괄호 닫고 빼기 G4 함수는 보이죠? 네, 여기 지금 책하고 약간 달리 해놨어요. 그 다음에 그 표 3번에 나와 있는 문제는 지점명에 관한 얘기인데 중부지점이라고 하는 곳에서 있는 판매 금액의 합계를 구해라. 판매 금액의 평균을 구할지 합계를 구할지 라운드하고 뒷섬 쓰라고 했으니까 라운드 쓰면 되겠고요. 는 라운드 가로 열고
뒷섬 가로 열고 전체 블록 잡고 컴마 판매 금액 컴마 지점명이 중부 가로 닫고 컴마 얼마까지 하라고 그랬는가 볼까요? 10에 대해서 반올림기 1, 2, 10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 뭐 책에 있는 거랑 전혀 뭐 틀린 건 없는데 책에서는 이 판매 금액이라는 것이 세 번째 칸에 있으니까 3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키보드로 쓰게 되면은 3이라고 쓰는 게 빠르겠고 마우스로 작업하는 사람은 클릭하는 게 편하겠고 그런데 왜 3이냐 라는 숫자를 써도 되느냐 그게 책으로 표시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프로그램을 작성을 할 때 C의 14번째 셀이라는 셀 주소를 쓰는 것보다는 몇 번째 칸의 요소를 찾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거를 쓰게 되면 3이다 2다 라고 쓰게 되면은 그 요소가 여기가 3이니까 바로 내가 입력한 세 번째 요소의 합계를 구해라 이렇게 되거든요. 편하게 들어갈 수 있어요. 편하게. 그래서 책에서는 그 3을 쓰는 거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어떤 의도인지는 모르겠어요. 4번은 상여 비율인데 지금 사원 상여율 비율을 계산하는 거죠. 예. 부장이면 10% 이렇게 하는 거니까는 여기는 Vlookup 을 써야 되겠죠. 예, Vlookup. 누가? 지기가 어디에서? 밑에 있는 지급표율에서 고정시키고 컴마 세 번째 요소에 있는 상여 비율을 가져와야 되고 컴마 정확히 일치하는 걸 쳐야 되니까 0 쓰는 거고요. 사원은 3%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이거는 너무나도 그냥 많이 나왔던 함수니까 Hlookup은 아니고 Vlookup. 자, 이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요렇게 요 위에는 직인이 기본급인이 상여율이라는 글자는 포함을 안 시켰고요. 요렇게 블록 잡았어요. 이렇게 블록을 잡았는데 앞에서부터 잡으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있어요. 앞에서부터. 이 앞에서부터 잡으면 절대로 안 되고요. Vlookup이나 Hlookup에 들어가는 요거죠. 요거.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lookup value가 이 사원이라는 글자인데 이 사원이라는 글자를 하단에 노랗게 칠한 부분에서 찾아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때 반드시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이 처음에 나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다른 요소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쥐기 말고 뭐 호봉도 있을 수가 있죠. 호봉 1호봉, 2호봉, 3호봉, 4호봉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표가 이렇게 나열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상여금 지급율 표에 의해서. 자 보세요. 이렇게 나열되어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그때는 무심결에 이렇게 블럭을 잡고 시작할 수도 있다고. 우리 시험에는 당연히 이 호봉이라는 항목이 없이 지기부터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블럭을 잡지만은 만약에 이런 표가 있다고 하면 얼떨결에 이렇게 블럭 잡아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내가 찾고자 하는 지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Vlookup에 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Hlookup도 마찬가지고. 기획부 사원을 제외한 사람들에 대한 급여의 평균을 계산하라고 했으니까는 이거는 average if를 쓰거나 d-average를 쓰거나 뭐 이렇게 쓰면 되는데 여기는 sumif하고 countif를 쓰라고 했으니까 sumif는 조건부 합계고 countif는 조건부 개수니까는 sumif 나누기 countif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는 sumif 가로 열고 부서명 블럭 잡고 컴마 기획부가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다르다 기획부라고 쓰면 되죠.
자, 여기 보세요.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이렇게. 기획부가 아니다. 해석에도 나와 있어요. 옆에 답에 보면은 기획부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것이 바로 뭐다? 썸if에 들어가는 내용이고, 이제 뒤에다가 나누기, 카운트 if 해주면 되죠? 카운트 if 해주면 된다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떤 조건부 평균을 구할 때 average if라든지 뭐 d average라든지 하는 함수를 쓰면 되는데 꼭 sumif 나누기 count if를 쓰라 그럴 때가 있어요. 함수를 두 가지를 써서 그런 경우도 종종 나옵니다. 100페이지에 실전 H형 이거는 if 함수 쓰는 거니까 넌 if left 해가지고 y냐 그럼 영업부 아니면 다시 if 지금 영업부 아니면 관리부 둘 중에 하나인가요? 그럼 if 한 번만 쓰면 되겠네. if 첫째 자리가 y면 영업부 아니면 관리부 단순한 함수니까 넘어가겠고요. 표 2번 같은 경우에는 영어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전산 점수가 90점 이상인 사람의 인원수를 세라고 했으니까 count if s를 써야 된다고 그래. 조건이 두 가지가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한번 써볼까요? 요거죠. 는 count if s 가로 열고 영어 점수 중에서 몇 점 이상? 80점 이상. 전산 점수 중에서 몇 점 이상? 90점 이상. 조건이 두 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영역,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역, 두 번째 조건. 네, 2명이라고 나왔네. 2명. 근데 우리 답은 오른쪽 정렬이 돼 있고 책에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네요. 그건 개의치 마세요. 예. 그 다음에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기본급의 차이를 계산하라 그랬는데 사원인 직원의 기본급과 기본급 평균과 지가 대리인 직원의 기본급의 평균을 계산하는데 분명히 대리 직원의 기본급이 높겠죠. 직원 사원보다는 대리가 직급이 높으니까 기본급이 높겠지. 그런데 문제 특성상 사원의 평균 빼기 대리의 평균을 계산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테니까는 앞에다 ABS라고 하는 네. 절대값 함수를 써서 그러니까 우리 아까 했던 문제와 동일하게 sumif 나누기 count if로 해주면 average if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답을 보면은 일단 길어요. 그러니까 sumif 나누기 count if 사원 거, 그 다음에 sumif 나누기 count if 대리 거, 그거를 계산해주면은 분명히 마이너스 값이 나올 텐데 앞에다 ABS라는 absolute 절대값 함수를 써서 양수가 나오게끔 해줘라 한 것 같아요. 치사하네. 문제가 너무 길게 함수를 뺀 것 같아요. 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한 d-average 함수니까 어렵진 않고요. 5번 문제는 if-error 함수예요. if-error 함수. Hlookup에 의해서 저 강수정씨가 0등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0등급은 등급표에 없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등급 오류라는 메시지를 출력하게끔 해줘라 하는 거니까 먼저 Hlookup을 써야 될 거고요. if-error를 써야 될 거고.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if-error 가로 열고 Hlookup
누가? 학생부에 있는 등급이 하단에 있는 등급표에서 컴마 두 번째, 그리고 유사하게 일치하는 거니까 안 써도 되고 써도 되고 1. 이렇게 해서 H-lookup 이상이 없으면은 H-lookup 결과가 나오겠지만 H-lookup에서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등급 오류라는 메시지를 매기기 위해서 if error 함수를 쓴 거죠. if error 함수. 잘 나오는 유형이에요. 이제는 이게 5번 문제 같은 것도 많이 풀어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102페이지에 나와 있는 함수 중에서는 법학과이면서 3, 4학년인 학생들의 장학금 평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건 average if s가 되겠네요. 평균 구해야 되니까는 average if를 써야 되는데, 법학과라는 조건이 하나 걸려있고 학년이라는 조건이 걸려있으니까는 average if s를 써서 다중 조건을 써야 될 거예요. 1번 문제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전형적인 유형이니까 어렵지는 않을 테고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카운트 if고, 4번 문제는 에버리지 if에 의해서 평균이 계산이 되면 소수점 이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소수점 이하를 무조건 잘라버리는 함수 중에 라운드 다운을 쓰면 되는데 트렁크라는 함수를 썼어요. 트렁크 함수가 좀 특이한 함수인데, 그걸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이 나왔고, 이것도 한번 풀어볼 거고요. 5번 문제, 추수 함수를 이용해서 1, 2, 3, 4니까는 오른쪽에 있는 한 글자를 가지고 자르는 거니까는 1, 2, 3, 4 해가지고 총무부, 관리부, 영업부, 생산부 하는 5번 문제도 많이 나오는 유형 문제예요. 이것도 한번 해보고, 자,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작. 한번 해보시고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102페이지 1번에 있는 법학과 고학년 평균을 계산하는 건데, 조건이 두 가지라고 했으니까는 average if라고 써야 된다 그랬죠? average if s. 그 다음에 학과가 컴마 법학과고, 그 다음에 학년은 그거 나갔다 3학년 이상이니까, 그렇죠? 정정. 제일 먼저 써야 될 걸 빼먹었네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써야 되는데, 평균을 구할 범위를 제가 못 썼어요.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average if s의 다음에 나와 있는 거는 평균을 구할 범위를 먼저 구하고, sum if s 같은 경우도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써주고. 근데 average if만 쓰게 되거나 sum if만 쓰게 되면은 합계 구할 범위나 평균 구할 범위가 끝에 붙어요. 끝에 붙는데, 다중 조건일 때는 합계를 구할 범위나 평균을 구할 범위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범위,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범위, 두 번째 조건, 이런 식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다섯 번째 문제는 부서명을 매기는 건데, 는 추수 가로 열고 라이트 함수를 써서 사원번호에 있는 끝자리 한 글자가 사원번호라 그랬으니까는 거기에 따라서 1번이면은 총무부, 2번이면은 관리부, 3번이면은 영업부, 4번이면은 생산부 라고 쓰라고 했으니까는 어렵지 않게 쓰면 되고. 104페이지 제2형에 가서는 어려운 함수가 뭐가 있을까요? 1번에 추수하고 위크데이를 쓰라 그랬는데, 추수하고 위크데이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을 한번 풀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함수 같은 경우에는
3등 이하는 A, 6등 이하는 B, 나머지는 C라고 했으니까는 if 함수를 쓰면 되겠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엑스트라 출현 일지라고 써있는데 동글뱅이 글자가 꽉 차 있으면 만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카운트 A를 써서 카운트 A 값이 5면은 만점, 아니면 빈칸 쓰면 되는 거죠. 1번 문제 한번 볼게요. 책에서는 이렇게 썼어요. 1번 문제를 추수 위크데이, 그래서 판매 일자에 대해서 컴마 1, 2, 3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답에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풀어도 돼요. 는 이거를 어떻게 푸냐면은 위크데이를 2를 쓰면은 월요일부터 써요.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저 끝에 토요일 다음에 일요일이 들어갈 거예요. 자, 어떻게 들어가나 보세요. 똑같아요. 결과는요. 답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메모장으로. 하나는 이렇게 썼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썼어요. 예. 그러니까는 옵션 값이 1일 때는 안 써도 되는데 1이게 되면 일요일이고 7번째가 토요일이고, 옵션 2를 쓰면은 월, 화, 수, 목, 금, 토일 이렇게 나가니까 월요일부터 빈칸으로 처리 나가고 마지막에 토요일만 2개 쓰면 되고, 방법은 2가지예요. 네, 2가지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문제 중에서 특별한 거는 그러네요. 많이 나왔던 문제라. 2014년 2회 문제, 2회 문제 같은 경우에는 D형 문제죠. 두 번째로 높은 점수를 계산하라, 이런 건 뭐 어렵지는 않을 테고요. 여기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그 뒤에서 풀어볼 거예요. 직접 일일이 풀어볼 거니까는 여기 있는 건 넘어가도록 할게요.